네, 마지막 서류 준비입니다. 학생부는 요강을 참고하면 뭐 큰 차이가 없으면은 탐구 역량 증빙 자료랑 자소서인데, 이 자소서의 이 증빙 자료 부분 거가 바로 탐구 역량 증빙 자료예요. 요 부분 거 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탐구 역량 준비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소서의 내용 구성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탐구 역량 막 중구난방으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놓은 거 있는데, 반대로 마지막에 자소서 쓰면서 야, 내가 증빙자료 뭘 내지?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이 좋은지 저 활동이 좋은지 잘 구별도 안 되고 선별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한과행에서 지정해준 분량은 최대 3건입니다. 일반 전형과 장영실 전형으로 이제 구별을 하면은, 예년에 일반 전형에서는 1건 이상 제출하고 뭐 하나 정도 2개 정도 제출합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뭐 안 낸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원하면서 대부분 다 내고자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낸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학생이 직접 풀이 과정을 했던 연습장, 그 내용에 제대로 모든 게 실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만들어도 관계는 없어요. 과목은 당연히 뭐 수학과 과학 위주로 보면 되고요. 뭐 수학에서는 주로 이제 증명이나 문제풀이, 또 실생활에 이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수학적인 생각, 문제, 사고, 특히 이제 나만의 증명법, 나만의 풀이법,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서 선생님들을 놀래게 한 사례,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거면 좋고요. 과학은 아무래도 뭐 발명, 실험, 뭐 연구,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 응용되어지는 거, 과학 시사와 관련된 거 다 좋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형식과 분량을 보면은 분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개의 파일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즉 페이지의 사이즈. 그러나 용량은 정해져 있어요. 용량은 어느 용량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요강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소서 관련 항목에서 일반 전형은 이제 3번 항목이고, 장영실 전형은 1번, 2번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 자료가 될 거예요.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장영실 전형의 각각의 이제 자소서 항목 부분 것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소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항은 일반 전형은 또 장영실 전형 구성과 항목 이렇게 구별되고요. 자소서 증빙 자료는 그 탐구 역량 증빙 자료랑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형 부분 것의 구성은 3,600자입니다. 다 해서. 그리고 또 자율 항목이 있어요. 보너스 항목이죠. 즉 거기에다가 자기가 뭐 500자가 됐든 1000자가 됐든 더 추가할 수 있는 한 항목이 더 있습니다. 장영실 전형은 근데 총 구성이 무려 5,200자예요. 2배 가까이는 아닌데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준비에 있어서만큼은 장영실 전형이 훨씬 힘들어요. 그러면은 항목에 따른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서류에 있어서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거는 당연히 장영실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은 2가지로 구별을 하세요. 학생은 필답에 포커스를 맞추고 부모님은 서류 준비를 하고. 그렇지만은 장영실 전형은 둘 다 해야 돼요. 학생이랑 부모님이 1단계 서류 준비, 2단계 구술 면접, 부모님 앞에서도 직접 면접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일반 전형의 그 구성의 3,600자인데 항목을 한번 보면은 핵심 역량 항목, 잠재 역량 발전 가능성 항목, 인성 사회성 인문학 학문, 그 다음에 자율 항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실 전형도 분량은 5,200자 플러스 알파인데 역시 항목은 똑같아요. 핵심, 잠재, 인성, 자율, 요 4가지로 항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심 역량은 3번 항목이에요. 일반 전형은 바로 수학, 과학, 재능과 관련해서 그 분야의 재능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그 경험을 기술하세요 해서 1,200자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일반 전형 3,600자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핵심 역량인데 3번 항목 하나 1,200입니다. 일반 전형은. 근데 장영실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역량이 일반 전형은 3번 항목인데 장영실 전형은 1번과 2번 항목이에요. 1번 항목 보면은 지원서에 표기된 특기 탐구 분야, 원서 접수하면서
자기의 특기 탐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 거 있어요. 자소서에다가도 특기 탐구 분야가 1번에다가 적혀져 있고 거기에 어느 분야인지를 적어야 됩니다. 이제 그 분야에 집중한 계기, 그 다음에 탐구 활동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룬 지적 성장 과정, 요 부분 것을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2번 항목은 학습이나 탐구에서 자기 주도성,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경험의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길죠. 지원서에 표기된 특기 탐구 분야의 집중 계기, 활동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이룬 지적 성장, 요 기준으로 해서 무려 2,000자입니다. 2,000자. 그러니까 활동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돼요. 보통 최소 2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눠가지고 수학 하나 과학 하나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집중한 계기, 그 다음에 내용과 방식,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즉 나의 지적 성장을 이룬 것, 이런 것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핵심 역량 두 번째가 학습이나 탐구에서 자기 주도성 및 창의성 경험의 사례입니다. 요건 천자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정말 나의 특기, 정말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 내용이라고 보고, 두 번째 거는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 경험의 사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다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에서 1번 항목이 받듯이 아까 2,000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항목이 있습니다. 2번 항목이 1,000자예요. 즉 전체 3,000자가 핵심 역량이에요. 일반 전형의 핵심 역량은 3번 항목 하나고 그것도 1,200자에 불과한 반면에 장형실 전형은 무려 3,000자라는 사실,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일반 전형의 두 번째 항목은 잠재 역량 및 발전 가능성입니다. 요건 1번 항목이에요. 1번 항목 보면은 한과영이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 부담 없습니다. 600자죠. 한과영이 왜 너를 뽑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즉 나는 왜 한과영에 들어가야 되고 나는 한과영에 적합한 인재다. 이 부분 것은 잠재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항목이에요. 장형실 전형의 잠재 역량과 발전 가능성은 3번 문항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한과영 학업 계획, 스터디 플랜을 기술하는 거예요. 장래 희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무려 또 1,000자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이 부분 것은 자기의 장래의 퓨처골, 미래의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겠느냐, 이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대부분 카이스트가 아니까 카이스트에서 무엇을 전공하겠다, 이제 무엇을 공부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한과영에 재학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래의 목표, 그리고 대학에서의 전공, 그래서 나는 한과영에 각각의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정보과학 분야, 아니면은 물리지구과학이냐, 화학생물이냐, 아니면은 국제 글로벌 분야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과영 그 커리큘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스터디 플랜을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모든 면이 봤었을 때 일반 전형보다는 장형실 전형의 분량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성 사회성 또 인문학 재능 관련한 분야입니다. 여기서 인성 사회성 인문학 부분 거에서 2번 항목 요 부분 거는 사실은 장형실 전형에도 동일합니다. 4번 항목 수학과학위에, 그리고 5번 항목이 있습니다. 교우관계, 사제관계, 봉사활동과 그 의미, 요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인성 사회성 인문학 재능 요 부분 것만큼은 장형실 전형보다 종류가 더 많아요. 이제 그 얘기는 장형실 전형은 핵심적인 수학과학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활동 면에서는 다양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일반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요 부분 것도 역시 중복되어져 있죠. 장형실 전형이랑. 그 다음에 인문학 수학과학 부분 것 역시 같은 항목입니다. 다만 5번 항목 교우관계, 사제관계, 봉사활동과 그 의미, 교우관계, 사제관계, 봉사활동은 장형실 전형에는 없어요. 요 부분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 항목의 수학과학 이외의 관심과 지속적인 활동 경험을 기술하라. 그러니까 수학과학 빼놓고서 다른 활동들이 있죠. 뭐 600자 부분입니다. 어떤 학생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학생은 사회과학 쪽에
자신의 특히 이제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도구를 또 수학으로 이렇게 표현한 학생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장영실 전형의 항목 중에서 인성, 사회성, 인문학 재능은 역시 또 항목이 두 개로 또 구별이 돼요. 그래서 4번 항목은 현재의 나를 소개하는 가정 환경, 그리고 학교 환경, 지역사회 환경,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600자예요. 5번 항목이 또 있죠. 바로 수학과학 이해의 관심과 지속적인 경험, 그 활동이 갖는 의미, 요 부분이에요. 요거 600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 없는 항목이 현재의 나를 소개하는 가정환경, 학교, 지역환경이 있고, 일반 전형과 동일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표현이 달라요. 일반 전형에서는 수학과학 이해의 관심과 지속적 활동 경험, 요것만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것 플러스 그 활동이 갖는 의미, 그래서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느냐까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항목들, 핵심 역량, 잠재 발전 가능성, 인성, 사회성, 인문학, 자율 항목, 그렇게 해서 자율 항목은 자기가 위에 없던 내용을 쓰면 돼요. 3600자 플러스 자율 항목입니다. 자율 항목을 안 써도 돼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놔둘 수는 없죠. 반면에 장영실 전형은 역시 항목은 4개로 구별이 되는데 추가되어지는 구성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5200자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수학과학의 핵심적인 부분 핵심 역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장영실 전형의 항목 중에서 핵심 역량 1번과 2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거는 무려 3000자를 구성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증빙자료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만큼 활동 부분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장영실 전형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지원 자격과 전형 요소, 그리고 중복 불가하기 때문에 선택에 놓여야 된다는 거, 모집 인원, 그리고 전형 방법, 서류 중에서 특히 핵심이 되는 자소서랑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제대로 잘 준비해서 정말 모든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바라는 바로 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합격의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과영, 장영실 전형과 일반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